조계종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피해 지역 주민과 의료진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에 나섭니다. BBS 불교방송도 내일 코로나19 극복 발언 8시간 라디오 특별 생방송과 TV 모금 방송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보시행에 본격 나섭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빈틈없는 방역 대책과 함께 무엇보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생활 속 예방 수칙을 알아봅니다.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이자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끈 선지식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한국 근대불교의 대표 스승 하남 스님의 열반 69주기를 맞아 추모 달해제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롯데그룹 창업주이자 한국재계를 이끌었던 1세대 기업인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49제 막제가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유족과 롯데 임직원들에게 인내하고 화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피해 지역 주민과 의료진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에 본격 나섭니다. BBS 불교방송도 내일 코로나19 극복 발언 8시간 라디오 특별 생방송과 TV 모금 방송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보시행에 본격 나섭니다. 첫 소식 류기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민생 경제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들을 위해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긴급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0년간 불교의 대표 공익방송으로서 방송 포교와 나눔문화 확산을 이끌어온 BBS 불교방송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금 운동에 힘을 보탭니다. BBS 불교방송은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내일 8시간 라디오 특별 생방송과 TV 특집 방송을 마련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모금에 나섭니다. 우선 BBSTV는 코로나19 극복 발언 특집 아름다운 보시를 1, 2부 형식으로 제작해 오는 13일 오전 11시 40분, 14일 저녁 6시 30분, 15일 오후 1시 10분, 16일 오전 11시 40분에 방송합니다. TV 특집 방송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스님과 문화부장 오심스님이 출연해 불자들에게 나눔과 보시의 의미를 전하고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세상이 인드라망의 세상이라 그럽니다. 우리 모두 한 가족이고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 빨리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BBS 라디오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극복 발언 8시간 특별 생방송 아름다운 보시를 방송합니다. 특별 생방송에서는 전국 지방사와 대구, 경북, 부산의 주요 사찰들을 연결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피해 상황을 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현장을 청취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별 생방송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스님, 문화부장 오심스님, 사회부장 덕조스님,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스님 등이 출연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줄 예정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손길을 전해서 정말 희망의 그러한 삶이 되도록 또 꿈이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불자들의 기도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모금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내일부터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동국대 일산병원과 서울 종로구 소재 선별진료소 의료진 등에게 사찰음식 도시락을 지원합니다.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은 이어 오는 12일에는 대구 수성구청을 방문해 종단 생수인 감로수 20만 병을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나눔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1차로 지금까지 모여진 기금으로 다음 주에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진과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감로수 20만 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차 지원은 향후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예방 지원 또는 피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불교계의 잇따른 자비행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국난 극복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조계종이 오늘부터 전국의 사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 정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도의식은 병고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진행한 약사열애경 독송을 통한 약사열애 기도의식과 인도 외살리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 부처님께서 독송했던 보배경을 토대로 하는 보배경 기도의식을 함께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찰에 상주하는 대중들은 매일 조석 예불 때마다 기도의식을 진행하고 정근과 발언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사찰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에 가족과 이웃을 위한 서원의 등 달기에 나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의 빈틈없는 방역 대책과 함께 무엇보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생활 속 예방 수칙을 정영석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한 대신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 더욱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결국 예방만이 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심하는 것은 좋지만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면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우선 외부 활동을 할 경우 마스크를 쓴 채로 상대방과 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손 세정제를 휴대하는 일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집 지역 장소인 집회라든가 종교활동 이런 것들을 좀 삼가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공장소에 있었거나 외출하고 돌아온 뒤에 일회용 마스크는 오염 위험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을 뿌려 말리거나 물로 세척하는 등의 방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차단 능력은 일반인용보다 우수하지만 호흡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자신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환자분들은 호흡곤란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은 더군다나 외출을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밀집 지역에 가시는 걸 자제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유아를 둔 가정의 경우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거하는 경우엔 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문고리와 키보드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자주 닦아줘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방하고 화장실을 하고 만약에 식사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시간차를 두고 식사를 하고 본인이 하신 식사는 따로 설거지를 해야 하고 본인의 빨래나 이불도 따로 원래는 세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드라이기를 사용해 옷을 말리는 것 등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진 데 대해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대형 병원이나 응급실 방문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귀국한 뒤 14일 이내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의료진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불자들의 신행 생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불교 명상과 참선의 중요성도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교의 호흡 명상과 참선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불안감을 치유하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국회가 코로나19 관련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의 방지와 조속한 종식을 위해 종교 집회를 자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해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집회를 지속해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호되는 자유지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발맞춰 멈추고 돌아보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자택에서 자발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을 통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을 생각하고 생명과 자연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멈추고 돌아보기 캠페인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를 위해 3월 한 달간 하루 20분씩 나를 돌아보는 기도 등을 통해 고요한 시간을 갖고 고통받는 이웃과 생명을 생각하며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적이고 차가운 언어를 삼가고 국내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를 지원하는 이들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이자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끈 선지식으로 꼽히는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3.1운동 100일 주년과 용성 스님 열반 80주기를 맞아 애니메이션 고승열전 시리즈 세 번째로 용성 대선사 편을 선보였는데요. 뉴미디어 시대를 이끄는 불교 문화 콘텐츠 대중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 애니메이션 고승열전 시리즈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이자 불교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꼽히는 백용성 대선사. 스님은 16살에 합천 해인사로 출가한 뒤 3.15 운동 당시 불교계 대표로 참여해 1년 6개월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후 서울 대각사에 대각교당을 창설하고 당시 친일적 세차에 물들어가던 한국 불교를 정화하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이처럼 민족 독립과 불교 중흥을 위해 한평생을 살다간 용성 스님의 일대기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애니메이션 고승열전 시리즈 3편 용성 대선사를 공개했습니다. 근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생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하신 스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3.1절을 맞이해서 재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애니메이션은 다각도의 캐릭터 분석을 통해 화려한 색보다는 절제된 색감을 사용함으로써 생전의 스님의 인자하면서도 강인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불교를 어렵게 느끼기 쉬운 젊은 세대를 겨냥해 생동감 있는 영상미를 더해 윤창광 작가가 쓴 원작의 감동을 고스란히 살려냈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애니메이션 고승열전 시리즈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돌아보기 위해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앞서 시즌1 경어 대선사 편에 이어 시즌2 경봉 대선사 편이 방영된 가운데 유튜브 조회수 300만 뷰를 돌파해 가장 대중적인 불교 미디어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승열전 시리즈는 지난 2018년 제26회 불교 언론문화상 뉴미디어 부분을 수상했고 지난 1월에는 한국 PD연합회가 주최한 제238회 이달의 PD상 시상식에서 디지털 콘텐츠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시즌3까지 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대들이 항상 많이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방영을 해보면 좀 더 많은 또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애니메이션 용성 대선사 편은 지난 1일 처음 공개된 데 이어 앞으로 B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금요일에 한 편씩 모두 12편을 차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한국 근대불교의 대표 스승 하남 스님의 열반 69주기를 맞아 추모 달해제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동참한 사부대중은 스님의 추상 같은 수행가풍을 계승해
미래 한국 불교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추모 다례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산중 스님들과 말사 스님, 수좌 스님들만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춘천 BBS 김중현 기자입니다. 천고의 자치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춘삼월에 말 잘하는 앵무새는 되지 않겠노라.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한 하남당 중원 대선사는 1923년 추상 같은 기계를 담은 개성을 남기고 홀연 서울 봉은사 조실 자리를 떠나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갔습니다. 금강산에서 출가해 1899년 경허 대선사 문화에서 개호한 스님은 선사로서 금강경과 화엄경에 정통한 강백으로서 엄정한 율사로서 근현대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었습니다. 월정사는 스님의 열반 69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하고 오늘의 한국 불교를 잇게 한 스님의 뜻을 새겼습니다. 적광전에서 봉행된 추모 다례제는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선덕 각수스님, 원로의원 원행스님 등과 산중스님들이 동참해 대종사가 남긴 법어집 일발록을 봉독하고 차를 올리며 스님을 기렸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종사님의 수행과 가르침을 계승하고 되새겨 한국 불교가 더욱 중흥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사막을 준수히 하고 또 성교를 두루 흉습하고 또 성가고 지기 위해서 우리의 이 성가가 잘 화합해서 또 여법이 도량이 관리되고 또 불법이 널리 흉창되고 또 수행 가풍을 널리 진잡시키는 그런 가풍을 세워내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남 대선사는 개정해 사막에 기반을 두고 선과 교를 원용한 수행 가풍으로 현대 한국 불교의 스승으로 자리매김한 효봉스님, 고암스님, 서홍스님, 탄어스님 등을 배출했습니다.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하면서는 참선과 간경, 염불, 의식, 가람수호의 승가 오칙을 제창해 스님들을 참다운 수행자로 살게 했고 사찰을 오롯한 수행 공동체로 구현했습니다. 하남 대선사는 4차례나 종정을 역임하며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을 둔 수행 정신으로 한국 불교를 이끌고 지켜냈습니다. 탈종교로 급격하게 흘러가는 시대 월정사 사부대중은 하남 대선사의 가르침을 새겨 수행의 근본을 잃지 않고 대자비를 실천하며 올바른 수행자로서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롯데그룹 창업주이자 한국 재계를 이끌었던 1세대 기업인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49제 막제가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법문을 통해 유족과 롯데 임직원들에게 인내하고 화합하라는 고인의 당부를 전했습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다투던 두 형제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조계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월 별세한 아버지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49제 막제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신 명예회장의 맏딸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과 막내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도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조계사 일주문에서 진행된 49제 막제의 첫 의식 영산제, 영가를 도량으로 맞이하는 실현의식과 영가의 번뇌를 청정하게 하는 관욕의식 등이 펼쳐지고 형인 신동주 회장과 동생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영산제에 이어 유족들은 고인의 위패를 든 신동주 회장을 따라 대웅전 안으로 향했습니다. 영산제가 끝난 뒤에도 2시간 넘게 이어진 49제 막제는 신명예회장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진 조계사 대웅전에서 유족들과 롯데그룹 일부 임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신명예회장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자리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법문에 나섰습니다. 원행스님은 이 자리에서 고인은 근현대사의 거인이었다면서 남아있는 이들은 인내하고 화합하라는 고인의 당부를 전했습니다. 대인의 큰 뜻을 받들기 위해서 가족과 임직원 여러분들은 100번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그 화합한 토대 위에 만 가지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롯데그룹 창업주이자 한국 재계를 이끌었던 1세대 기업인인 고인은 생전에 불교와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고인은 어머니 김순필 여사가 매일 찾아 불공을 들였던 울산 문수암에 거액을 시주해 중창불사를 이끌고 모친의 불심을 기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축 총림 통도사의 말사였던 문수암은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 가운데 하나인 문수사로 발전했습니다. 또 고인이 롯데를 재계 5위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데에는 윤회와 열반, 해탈과 같은 불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경영 철학이 토대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끈 1세대 기업인인 신격호 명예회장은 무상한 속세의 옷을 벗어던진 채 이제 부처님 안에서 고이 잠들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관왕의 대기록을 달성하고 홍상수 감독이 베를린 영화제 감독상을 받으면서 한국 영화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세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성공 요인과 우리 문화 산업과 문화 콘텐츠 세계화의 과제를 전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영화제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관왕을 차지해 한국을 넘어 세계 영화사의 역사를 새로 쓴 영화 기생충. 빈부격차와 양극화, 계급 갈등이라는 보편적인 소재가 공감을 얻은 데다 마지막까지 웃음과 긴장을 놓치지 않는 영화적인 재미도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선악의 구분이 없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영원한 선악도 없는 불교의 무아사상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연과 조연할 것 없이 선악의 절대적인 이분법도 보이지 않아 영화가 중도의 미학을 잘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선과 악의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대립으로 흘러가지가 않고 각자 10명 캐릭터들을 보면은 각자만의 드라마가 있고 각자만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각자만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이. 영화 기생충의 성공은 한국 영화는 물론 문화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한류 문화의 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다 작가주의 영화 감독으로 꼽히는 홍상수 감독이 영화 도망친 여자로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를린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해 세계 무대에서 한국 영화의 또 다른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2, 제3의 기생충 또 다른 홍상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창작자와 감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독창적인 브랜드와 콘텐츠의 발굴을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 당국의 맞춤형 지원과 예술적 상상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또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영화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제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더 도전적인 영화들을 더 산업이 이렇게 껴안아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 기생충의 사례처럼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전 세계적인 보편성에다 한국 고유의 특수성과 독창적인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불교를 소재로 한 콘텐츠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때 세계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적인 어떤 문화적 요소들을 많이 개입을 시키면서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만의 문화적 특성과 세계 보편성을 같이 결합하는 방식들을 계속 앞으로 꾸준히 지속화하는 작업 기대합니다. 영상 언어를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우고 대중의 공감도 얻을 수 있는 불교 영화 등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의 발굴과 보급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UHD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상파 UHD 활성화 추진단은 2015년 지상파 초고화질 UHD 정책 도입 이후 달라진 방송통신 환경과 국내외 기술 여건에 대응하는 지상파 UHD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해 3분기 선정한 문학 나눔 도서 225종 보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도서관과 지역 문학관, 사회복지시설 등 도서 열람시설이 있는 비영리 기관이 대상으로 문학 나눔 도서 보급 사업은 2005년 예술위에서 복권기금 재원으로 시작돼 2018년에는 세종도서 사업에서 분리돼 예술위로 다시 이관됐습니다. 국내 200대 상장사의 등기 임원 가운데 여성은 100명 중 3명에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200대 상장사의 등기 임원 1,444명 가운데 여성은 39명으로 전체 2.7%로 집계돼 미국의 28.4%보다 크게 뒤졌습니다. 불교계 환경생명운동단체인 불교환경연대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불자와 시민들에게 멈추고 돌아보기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자발적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는데 발맞춰 이 기간에 자신을 차분히 돌아보고 가족, 그리고 생명과 자연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모두가 힘든 지금 우리 주위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3월 9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